안녕하세요. 영어 시험 볼 때, 그 문장 삽입 문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맞아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까다롭다고 느끼는 유형인데요. 근데 이게 푸는 법만 제대로 알면, 뭐랄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여러 영어 전문가 선생님들 강의나 또 오르비 같은 커뮤니티의 조언들, 문제 풀이법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을 싹 모아서요. 여러분만을 위한 문장 삽입 문제 해결 전략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요령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문장 삽입이요. 이게 단순히 해석 능력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글쓴이의 생각 흐름을 따라가면서, 논리적으로 딱 비어있는 부분, 거기를 정확히 찾아내고 주어진 문장이 왜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 네, 바로 출제자가 숨겨놓은 그 명확한 단서를 포착하는 능력이 핵심인 거죠. 자, 그럼 그 단서들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그럼 먼저 이 문장 삽입 유형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그 본질부터 좀 이야기해보죠. 이걸 그냥 어렵다, 논리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막막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김기철 선생님 같은 분들 말씀처럼 이게 뭐 추상적인 논리력 시험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글쓰기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맞아요. 글쓰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고 또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말 단 한 곳에 문장을 넣는 과정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아, 취재자는 일부러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명백한 근거가 있는 정답 자리 딱 하나만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이의 제기가 거의 안 받아들여졌다는 게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해석은 다 했는데, 답은 못 고르겠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약간 내가 글쓴이라면 이 문장을 어디 넣어야 제일 자연스러울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오르비 에피옵티머스님 글에서도 보니까 빈칸보다 순서 삽입이 더 어려운 이유로 해석돼도 답 못 고르는 막막함 이걸 꼽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단어 뜻 아는 걸 넘어서 문장하고 문장 사이의 그 유기적인 연결,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죠. 일종의 논리적 연결고리 찾기, 게임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핵심, 글의 큰 그림,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랑 핵심 내용, 소위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기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방법이 되게 실용적인데요. 복잡한 수식어 같은 건 좀 과감하게 덜어내고요. 문장의 핵심 뼈대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요. 네네. 그거 중심으로 누가 뭘 한다, 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육하원칙 정보 좀 더해서 핵심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죠. 지문 단어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170단어 넘는 걸 어떻게 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 줄기만 딱 잡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충권 선생님의 주제와 속성 개념도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단순히 뭐에 대한 글인지 넘어서 그 주제에 대해 필자가 어떤 관점이나 설명을 하는지, 즉 속성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죠? 정확합니다. 주제에 대한 필자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관점,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럼 그 속성이라는 게 뭐 필자의 주장이나 아니면 뭐 긍정, 부정 같은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글 전체의 방향성을 잡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접근법도 있는데요. 오, 뭔가요? 오르비 뻐포님 댓글처럼 제시문을 먼저 읽지 말고요. 지문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어색하거나 여기 좀 내용이 비는데 싶은 부분, 그 단절감을 먼저 느껴보는 거죠. 단절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본다? 네, CNE 이지영어 블로그 같은 데서도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보고 전체 방향 잡고 문난 전개 방식, 뭐 예를 들면 예시 들고 결론 내리는지 원인 결과 구조인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큰 틀에 먼저 보는 후련이죠. 출제자는 반드시 명확한 단서를 남긴다고 하셨는데 그 단서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전략의 핵심, 연결고리들이군요. 이걸 놓치면 진짜 답 찾기 힘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연결고리들을 찾는 게 문장 삽입 풀이의 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연결어입니다. 연결어. moreover, also 같은 건 내용 추가. however, but, even so 이런 건 딱 봐도 대조나 전환.
그렇죠. Therefore, so는 인과관계, for example은 예시, in other words은 다시 말해주는 거. 이충권 최인호 선생님 같은 많은 분들이 이 연결어 기능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시죠. 근데 그냥 종류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중요한 건 그 연결어가 실제 문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르비 뚜둔뚜닝 그리다 이충권 선생님 강의에서도 지적하듯이 해배불 같은 대조 연결어가 쓰이려면요. 앞뒤 내용의 핵심 속성이나 아니면 뭐 긍정, 부정 같은 평가가 명확하게 달라져야 해요. 아, 그냥 아무 내용이나 반대되면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반대 느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섹션 T 선생님 강의에서 나온 instead나 rather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저도 그거 들었어요. 앞문장에 not A 같은 부정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요? 맞아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부정의 뉘앙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건 좀 별로야 같이 의미상 부정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와,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고난도 문제일수록 이런 세밀한 조건에서 답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지시어입니다. 지시요? this, that, these, those, such 이런 애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앞문장이나 그 앞 내용에서 언급된 어떤 특정 명사, 아이디어, 상황 이런 걸 가리키잖아요. 김기철 이충권 선생님 강의나 오르비 여러 글들에서도 이 지시어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요. 수용 풀림 글에서 본 것처럼 such a feeling이면 앞에 어떤 감정 묘사가 있어야 하고 this idea면 이 this가 가리키는 명확한 아이디어가 바로 앞에 딱 있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가리키는 게 좀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앞문장의 명사 A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문장 전체 내용을 받는 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좀 헷갈려할 것 같은데? 아,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그 지시어가 들어있는 문장 전체의 의미, 특히 동사랑 연결해서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 this causes problems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 만한 어떤 원인이나 현상이어야 하겠죠. 단순히 명사만 보지 말고 문맥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을 찾는 거죠. 아하. 자, 마지막 세 번째 연결고리는 대명사입니다. it, they, he, she, them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도 지시어랑 마찬가지로 반드시 앞에 가리키는 대상, 즉 선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오르비 에피옵티머스님 그래서 they 나오면 그냥 그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얘네 뭐지? 하고 꼭 확인하는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굿데이 커맨더님 댓글도 그렇고요. 네, 정말 핵심적인 습관이에요. it이나 they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뭘 가리키는지 앞에서 반드시 찾아서 연결하는 연습. 이걸 해야 돼요. 이충권 선생님 팁처럼 대명사가 있는 문장의 동사를 보면 또 힌트가 돼요. 아, 동사요. 네, 만약에 they are planted 이런 문장이면 심겨지는 대상이 될 만한 복수명사를 앞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그냥 그것들 하고 해석만 하고 쓱 넘어가면 정말 위험해요. 그렇군요. 와, 결국 글 읽으면서 이런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에 딱 표시해두고 뭘 가리키는지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정답 후보를 확 줄일 수 있겠네요. 김기철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단서들 안 놓치는 게 진짜 관건이군요.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지문 전체 흐름이랑 단서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주어진 문장, 그러니까 제시문 자체를 깊이 분석하는 겁니다. 제시문 자체 분석이요? 네, CNN이지 영어 블로그에서도 보면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파악하고 이 문장의 글 전체에서 어떤 논리적 기능, 뭐 추가냐, 대조냐, 원인이냐, 결과냐 이걸 예측해보라고 하거든요. 아, 제시문의 역할을 미리 생각해보는 거군요. 근데 아까 오르비 에피옵티머스님이 언급한 제시문의 전제를 생각해보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거 아주 예리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인데요. 전제라는 건 그 제시문 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앞에 먼저 갖춰져야 할 조건이나 배경 같은 걸 의미해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제시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럼 그 앞에는 반드시 덜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방법이 언급됐을 거다. 이런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아하. 또 제시문에 another example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는 이미 첫 번째 예시가 나왔을 거다. 이런 전제가 성립하는 거고요. 비교 표현이 있으면 비교 대상이 앞에 있어야 하고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야 하지?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네요. 오르비 치킨 받으러 옴님 댓글처럼 앞뒤 내용 추론해보는 연습, 이게 진짜 도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제시문의 핵심 표현을 찾아서요. 그 단어가 지문 속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즉 패러프레이징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쓰이는 거요? 네, 오르비 수용풀림, 수능 해설 보면 제시문의 partition,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문 속 다른 위치에서는 separation, 분리라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을 잡아내는 게 정답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있네요. 결국 뭐 하나만 딱 고집할 게 아니라 이걸 다 종합적으로 써야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나무, 그러니까 개별 문장이나 단서도 보고 동시에 숙, 전체 흐름이나 구조도 볼 줄 알아야 해요. 김기절 선생님 말씀처럼 그 170단어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네. 중요한 건 글의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같은 명시적인 단서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정보의 중요도를 가려내는 능력,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예측하면서 읽기가 가능해져요. 여기서 이런 단서 나왔으니까 다음엔 이런 내용 나오겠네?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제 원리에 대한 믿음, 이것도 중요해 보여요. 수능 영화는 논란을 피하려고 정답은 무조건 하나고 그 근거도 명확하게 지문 안에 준다. 이걸 믿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김계철 선생님도 강조하셨듯이 정답의 근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필수적인 거고요. 네. 오르비 여러 댓글들, 에피티 티모스님, 알스과 355님, 신천정모 구합니다님 등등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기출이나 좋은 문제들 풀면서 의식적으로 이런 연결고리들을 찾고 확인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네, 티트리님 댓글처럼 단서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보이던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와,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영어 문장 삽입 문제, 이걸 풀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 글 전체의 흐름이랑 줄거리 파악을 기본으로 깔고 제시문의 기능이나 숨겨진 전제를 분석하고 결정적으로는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같은 명확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문장 삽입 문제는 출제자가 설계한 일종의 논리 퍼즐이라는 점이에요. 그 해결의 열쇠는 복잡한 배경 지식이나 엄청난 추론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지문 안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단서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연결하는 능력,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꾸준히 훈련하셔서 이 능력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연결어나 지시어처럼 눈에 딱 보이는 명시적인 단서들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혹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려면 글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글쓴이의 어떤 숨겨진 의도나 어조, 예를 들면 비꼬는 거라든지 아니면 암묵적인 비판 같은 거요. 그런 묘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는 능력이 혹시 새로운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네, 단순히 보이는 글자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